안녕하세요. 코딩 테스트 합격자 되기 C++ 12장 백트래킹 강의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일단은 백트래킹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부분 집합, 엔킨 두 개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 백트래킹이 사용되는 그 케이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트래킹의 개념입니다. 백트래킹이라는 용어 자체는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노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깊이 우선 탐색에서 배웠죠? 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깊이 우선 탐색 DFS 같은 경우에는 시작 노드부터 계속 깊숙이 가죠. 깊숙이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더 이상 탐색할 노드가 없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노드로 이렇게 다시 뒤로 돌아갔죠. 이 과정을 백트랙이라고 했죠. 이거를 백트래킹 알고리즘에서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은 음, 내가 찾아야 할 어떤 해가 그래프에 있어요. 근데 탐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 어, 그래프의 특정 경로를 탐색할 때 내가 찾는 해가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실제 존재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계속해서 탐색을 하게 되고요. 어, 여기서는 아무리 찾아봤자 내가 찾는 해가 없을 것 같다. 이러는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 백트랙을 활용해서 그, 그 경로에 대한 탐색을 멈추고 다른 경로를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탐색처럼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탐색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은 완전 탐색보다는 내가 찾는 답을 그래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찾을 수 있겠죠. 네, 이렇습니다. 그러면 왜 백트래킹인가? 네, 다시 한번 예시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내가 외출을 하고 있었어요. 외출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놓고 온 물건이 생각났습니다. 집에 놓고 온 물건이 생각났어요. 네. 집에 놓고 온 물건이라는 거는 당연히 내가 살던 우리 집에 놓고 온 물건이겠죠. 네.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102동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서는 외출을 하기 전에 당연히 우리 집에서 밖으로 나갔을 거고, 그러면은 집에 물건을 놓고 왔다면은 당연히 우리 집에 놓고 왔겠죠. 그러면은 우리 집에 물건을 놓고 왔는지 확인하는 게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 우리 아파트가 100동부터 101동부터 150동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102동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2동으로 바로 가지 않고 101동부터 150동까지 전부 찾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도 해를 찾을 수 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집에 물건을 놓고 왔는데 우리 집이 102동인데 101동에 물건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150동에 물건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탐색을 하지 않는 거니. 102동만 탐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백트래킹 알고리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집에 물건을 놓고 왔으니 다른 집을 살펴봤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러한 그 판단 기준을 세워서 탐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집은 살펴봤자 물건 없겠지? 이러한 그 판단 조건 있잖아요. 이러한 거를 유망함수라고 합니다. 유망함수. 그러니까 말을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은 다른 집은 살펴봤자 물건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 유망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망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백트래킹 알고리즘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네. 핵심 포인트는 유망함수를 구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전에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풀어야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이렇게 그래프로 각 단계를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부터 나타내야 여러분들이 어, 백트래킹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이 그래프로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걸 상태 정의라고 하거든요. 뒤에서 또 배울 테지만. 그래서 내가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 상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망함수도 구현하고 뭐 해결책도 제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트래킹을 어떤 스텝으로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네 가지 정의가 있는데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태 정의. 그러니까 문제의 각 단계에서 가능한 상태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 문제는 원래 내가 내가 외출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놓고 온 물건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물건을 찾아, 찾아야 된다는 게 문제였고요. 이 물건을 찾는 과정에 대한 상태를 이렇게 나타낸 거죠. 처음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옆집을 볼 수도 있고, 내 집도 볼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뭐그 옆집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그 상태를 정의하고, 내 집을 봤다면은 내 집에서 거실도 볼 수 있고, 안방도 볼 수 있고, 옆집에도 거실도 볼 수 있고, 안방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 내가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네, 각 단계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백트래킹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안 됐는데 백트래킹으로 문제를 풀려면 어려워요. 네. 어렵다기보다는 풀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이러한 상태가 정의돼야 우리가 뭐 어떻게 탐색을 할 건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상태 정의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태가 정의되었으면은 거기서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정의된 상태에서 그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텐데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여러분이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지금 탐색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계속 탐색하면은 내가 찾는 해를 찾을 가능성이 있는지, 유망한지, 아니면 유망하지 않은지, 이거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이지 프라미지, 유망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결책 확인.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를 찾았는지, 찾지 않았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고, 현재 상태가 내가 찾으려고 하는 문제 해결책인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기호출은 뭐냐면은 아까 유망함수를 통해서 현재 상태가 유망하지 않은지 이걸 판단했죠. 그래서 만약에 유망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탐색을 해봐야겠죠. 계속해서 탐색을 해봐야 되고 그 탐색은 대기 호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기존에 DFS도 계속 깊숙이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재기 호출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은 그래프를 다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기호출이라는 거는 그냥
뭐 DFS를 진행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이즈 프라이징 한 경우에 DFS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요, 백트래킹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백트래킹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백트래킹, 현재 레벨, 그리고 스테이트 이렇게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솔루션. 그러니까 내가 찾는 해결책을 찾았는지,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이 스테이트 상태가 내가 찾는 상태인지, 현재 해인지 확인해서 해가 맞다면은 그, 뭐 이건 필수적인 건 아닌데요.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해를 찾았을 때 뭔가를 해야 된다면은 프로세스 솔루션, 뭐 이런 뭔가 이렇게 동작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리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리가 있는데 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온 순간에 이제 솔루션은 true이겠죠. 이제 솔루션은 true이겠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프로세스 솔루션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다 진행한 다음에 리턴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되죠. 다시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도 찾았지만 우리는 얘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해 찾았어. 그러면은 해를 찾았을 때 해야 될 동작을 하고 그다음 리턴을 해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탐색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만약 해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탐색을 해봐야겠죠. 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유망하면 유망하면은 계속해서 백트래킹한다. 레벨 플러스 1, 그러니까 다음 상태를 백트래킹한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레벨 0이고 레벨 1 될 수 있겠죠. 만약 레벨 1이면은 여기에 더 있으면은 뭐 이게 레벨 2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레벨 0에서는 레벨 1, 레벨 1에서는 레벨 2 이런 식으로 백트래킹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죠. 백트래킹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백트래킹 문제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짜져 있고 내가 구현해야 할 거는 이지 프라미징, 이지 솔루션, 뭐 프로세스 솔루션 이런 거를 내가 백트래킹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네, 백트래킹 푸는 과정을 알아봤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시를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예시는 부분합, 두 번째 예시는 엔킨 이렇게 설명드릴 거고 두 개 다 백트래킹 알고리즘으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부분합입니다. 부분합의 문제를 정의드리면은 예를 들어 숫자 1, 2, 3, 4가 있어요. 이러한 집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숫자를 뽑아서 합이 5인 모든 조합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1, 4를 뽑으면 1, 4, 2, 3을 뽑으면은 합이 5가 될 것이고요. 그쵸? 2, 4를 뽑으면은 합이 5가 안 되겠죠. 그리고 얘네는 맞다.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조합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이고요. 이 문제를 완전 탐색으로 풀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숫자 1을 뽑았을 경우가 있고 뽑지 않았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숫자 2를 뽑았을 경우 뽑지 않았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숫자 3을
뽑았을 경우, 뽑지 않았을 경우가 있을 거고, 숫자 4를 뽑았을 경우, 뽑지 않았을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쵸? 각각의 두 개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숫자가 n개까지 갈 수 있겠죠. n번째 숫자를 뽑았을 경우, 뽑지 않았을 경우, 이거 이렇게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숫자에 대해서 두 가지 상태가 있으므로 얘는 만약 숫자가 n개라면은 b고 2의 n승 알고리즘이 되겠죠. 모든 집합에서 뽑는다, 뽑지 않는다. 이 경우를 완전 탐색을 해서 해를 구한다면은 2의 n승 알고리즘이 될 겁니다. 네. 이 그래프를 잘 보면요. 먼저 이 노드 안에 있는 숫자들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아무 숫자도 뽑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합이 0이겠죠. 근데 숫자 1을 뽑았어요. 숫자 1을 뽑았습니다. 숫자 1을 뽑았으면 현재 합은 1이 되죠. 그리고 숫자 1을 뽑지 않았으면 현재 합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 1을 뽑은 상태에서 2를 뽑으면 현재 합은 3이 되고 2를 뽑지 않으면은 이전에 1을 뽑았으므로 현재 합은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한 게 이거고요. 그래서 이 답, 1은 뽑고 2는 뽑지 않고 3은 뽑지 않고 4는 뽑았죠. 4는 뽑았죠. 3은 뽑지 않았고 2는 뽑지 않았고 1은 뽑았죠. 그래서 얘에 해당되는 거는 숫자 1과 숫자 4를 뽑은 경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숫자 1은 뽑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숫자 2는 뽑았죠. 숫자 2는 뽑았고 숫자 3은 뽑았죠. 그 다음 숫자 4는 뽑지 않았어요. 그래서 2, 5는 숫자 2, 3을 뽑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1, 2, 3, 4로 이루어진 집합에서 숫자를 뽑은 합이 5인 조합은 두 개가 있고 완전 탐색으로도 풀 수 있지만 시간 복잡도가 b고 2의 n승이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죠. 2의 n승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너무 복잡도가 높으니까 네, 백트래킹을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백트래킹으로 접근할 때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상태 정의, 현재까지 선택한 숫자들의 합. 아까 이 노드를 보면요. 처음에 0이 있었고요. 숫자 1을 선택했을 때 1이 됐고, 숫자 1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0이고요. 숫자 2를 선택했을 때 1을 뽑은 경우 숫자 2를 선택했을 때 3이 되고 2를 뽑지 않았을 때 1이 되고 숫자 1을 뽑지 않는 상황에서 2를 뽑았을 때는 2가 되고요. 2를 뽑지 않을 때는 x가 되고 0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선택한 숫자들의 합을 그래프로 나타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상태를 정의를 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아까처럼 완전 탐색을 하지 않고 백트래킹으로 이제 접근한다고 했죠. 백트래킹으로 문제를 접근하려면은 우리는 그 유망하지 않은 해에 유망하지 않은 경로를 걸러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 조건 중에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데 이건 정해진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까지 부분 합의 목표값을 초과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는 거는 5인데 근데 만약에 1, 2, 3을 뽑았어요. 숫자 1, 2, 3을 뽑았어요. 그러면은 얘의 합은 6이죠. 합은 6이죠. 근데 타겟은 5죠. 타겟은 5고 남은 숫자는 4죠. 1, 2, 3까지 우리가 결정을 했으니까 남은 숫자는 4죠. 근데 이미 합이 6이
5가 넘었기 때문에 숫자 4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현재 부분합의 목표값을 초과하면 유망하지 않다. 그러니까 4에 대해서 5x를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4를 뽑을지 말지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목표값을 초과하면은 이미 해가 되지 않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유망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현재 부분 합이 목표값을 초과하면 유망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유망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요. 해결책 확인은 지금 내가 지금까지 찾은 조합으로 부분합을 구했을 때 이 타겟, 목표값 5가 된지 확인해서 목표값 5가 되면은 이 조합은 해결책이다. 이렇게 해결책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재기호출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해서 해를 찾는 과정이죠. 유망함수를 통과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합을 선택했을 때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속해서 찾아봐야겠죠. 재기호출로 부분값을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태 정의됐고 유마감수 됐고 해결한 책 확인 정의됐고 재기호출 됐으니까 구현만 하면 되겠죠. 잠시만요. 그래서 구현을 해봅시다. 네. 팩트레킹을 풀어볼 겁니다. 현재 조합으로 합이 5가 되면은 더 이상 탐색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이제 솔루션 해결책 확인을 했는데 트루니까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해당 숫자를 조합하여 합이 k 이상이 되면은 탐색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지 프라미싱은 폴스. 그러니까 유망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숫자 1을 뽑고요. 숫자 2를 뽑았어요. 근데 3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1, 2까지는 합이 3이죠. 합이 3이니까 얘는 5보다 작죠. 타겟은 5보다 작죠.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1, 2, 3을 뽑는 순간에는 얘는 6이니까 5보다 크죠. 그래서 3을 만약에 우리가 그 1, 2를 뽑은 상태에서 3을 뽑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타겟이 5보다 커지므로 해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3을 뽑는 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백트래킹을 한다. 이 그림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2, 3을 뽑으면 조건에 맞으므로 네, 백트래킹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백트래킹 하는 경우에는 이제 솔루션이 트루이거나 이미 해를 찾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라미싱이 폴스이거나 이럴 때 백트래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구현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할 숫자들 집합이죠. 그리고 타겟은 5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를 사용해서 5를 만드는 거. 그리고 현재 집합. 그리고 얘는 현재 사용하는 수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수니까 1, 2, 3, 4가 들어올 수 있고요. 인덱스는 1, 2, 3, 5, 3, 5, 4가 들어올 수 있고 1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덱스는 1, 2, 3, 4가 들어올 수 있고 이 1을 각각에 대해 사용할 건지 말 것인지 정하는 부분이 구현이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 커런트는 현재까지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 집합을 탐색하면서 유망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다음 집합의 원소를 보겠죠. 이런 식으로 다음 집합의 원소를 보면 탐색을 계속하죠. 그러면서 이제 커런트의 조합을 저장하게 되는데 이 현재 조합 이 코드에서 역할이 현재 조합에 해당되는 원소들의 합을 구합니다. 썸 보면은 전부 이 썸을 더하고 있죠. 커런트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합니다. 이게 썸입니다. 현재 조합의 합을 구했어요. 이게 같다. 이게 물어보는 거는 이제 솔루션이겠죠. 해냐? 어? 이제 솔루션은 트루냐? 뭐 이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true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솔루션.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있죠. 프로세스 솔루션. 해를 찾았을 때 해야 될 동작은 여기서는 조합을 출력한다. 뭐 이런 게 되겠죠. 조합을 출력한다 되겠죠. 조합을 출력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백트래킹 한다. 조합을 출력한 다음에 백트래킹 한다. 이렇습니다. 네, 이지 솔루션, 그다음에 프로세스 아니 죄송해요. 프로세스 솔루션, 그다음에 백트래킹 이렇게 됩니다. 네, 내려가세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i는 0부터가 아니라 인덱스부터죠. 그러니까 1, 2, 3, 4 값이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1, 1, 1, 1 이렇게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 동일한 원소를 두 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중복된 원소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인덱스로 값을 가져오고 나면 만약에 인덱스로 값이 2가 돼요. 그러면은 2부터 탐색하는 거예요. 2, 3, 4 이렇게 붙는 거예요. 무조건 백트래킹을 할 때마다 1, 2, 3, 4 이렇게 돌지 않고 2면은 2, 3, 4 돌고 3이면은 3, 4 돌고 4면은 4만 돌고 이런 거. 그래서 어, 동일한 여기에 있는 i가 여기에 있는 i가 줄어들진 않죠. i 플러스 1로 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원소가 하나씩만 선택될 수 있도록 지금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숫자를 넣고 현재 숫자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find combination 다음 노드를 살펴본다. 다음 숫자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다음 숫자를 살펴본 다음에 백트래킹이 되면은 팝백 그 원소를 다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1을 넣었어요. 1을 넣은 경우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네, 전부 했어요. 그러면은 1이 없는 경우도 해야 되잖아요. 1이 없는 경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지금 얘를 할 때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빼줘야죠. 팝백을 해줘야 이 커런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각 조합마다 각 조합에 해당되는 원소가 들어있죠. 여기서 팝백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그 1이 들어가 있을 때 진행했던 그 진행하면서 푸시했던 원소들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는 1이 들어가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백트래킹을 하면서 조합을 구했던 그 원소들이 커런트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 그 특정 원소가 들어있는 경우에 대해서 백트래킹을 진행했으면은 그 백트래킹이 아니 그 백트래킹이 아니라 탐색을 진행했으면은 탐색이 끝난 다음에는 해당 원소를 빼줘야 돼요. 팝백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 푸시만 하면 안 돼요. 푸시백 해당 그 경우에 대해서 탐색, 그 다음에 팝백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넣은 경우, 안 넣은 경우, 그래서 모두 네, 탐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부분합을 모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콜트레이스가 있네요. 처음에 커런트가 1, 2, 1, 2, 3이 되는데 이 1, 2, 3의 합이 6이니까 5보다 크고 네, 프론트 브랜치. 그러니까 현재 합의 목표값도 크므로 더 이상 탐색하지 않는다. 백트래킹 되겠죠. 그 다음에 1, 2, 4도 현재 합의 목표값보다 크니까 더 이상 탐색하지 않고 1, 3, 1, 3, 4 목표값보다 크면 탐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2, 3인 경우에는 바운드 컴비네이션 조합을 찾았다. 그 다음에 1, 4인 경우에도 바운드 컴비네이션 조합을 찾았다.
목표값과 일치함으로 조합을 출력하고 백트래킹한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이제 솔루션 부분이죠. 네. 다음에 여기는 is promising은 false인 경우가 되겠죠. 네. 유망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탐색하지 않는다. 이 경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백트래킹을 활용해서 부분함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코드로 구현하는 부분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엔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트래킹 두 번째 예시고요. 일단 문제를 설명드리게 되면은 여기서 이 퀸이라는 거는 체스의 퀸을 말합니다. 어? n 곱하기 n 체스판이 주어지고 이 퀸을 n개 배치했을 때 서로 공격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확인하는 것. 일단 키는 자신의 위치 기준으로 8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직선. 쭉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직선, 대각선 직선, 그 다음에 상하좌우 직선 다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이 퀸이 각각 행에 하나씩 놓을 때, 그러니까 n 곱하기 n이니까 n개가 배치됐을 때 각각의 퀸이 서로 공격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상태를 정해보겠습니다. 네, 백트래킹을 풀기 위해서 상태를 정의한다기보다는 백트래킹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상태 정의 각 행에 하나의 퀸이 위치하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1번 1번 행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각 행에는 퀸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1번 행에 뭐 1열 얘네는 지금 1번 행에서 이게 열 번호가 되겠지. 열 번호, 열이 되겠죠. 1행, 1행 1열. 첫 번째 퀸이 1행 1열, 두 번째 퀸이 1행 2열, 세 번째 퀸이, 죄송해요. 첫 번째 퀸이 1행 1열, 첫 번째 퀸이 1행 2열, 첫 번째 퀸 1행 3열, 이런 식으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퀸이 1행 1열에 있을 때, 1행 1열에 있을 때, 두 번째 퀸이, 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2행 4열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킨, 두 번째 킨의 위치를 나타내겠죠. 이런 식으로 n개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n킨 문제에 대해서 상태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유망함수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하냐면은 내가 지금 이 위치에 퀸을 놓았을 때 다른 퀸들과 충돌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퀸들과 충돌을 하면은 그 위치에 그 위치에 놓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놓는 경우는 모두 탐색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유망함수로 이거를 알면 되고 해결책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퀸이 그 규칙에 맞게 배치되었으면은 그게 해결책이고요. 그 아까 제기호출 같은 경우에서는 유망함수에 따라서 각 퀸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n-1번째 행에 퀸을 배치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n번째 행에 퀸을 배치해야겠죠. 이거를 제기호출로 구현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완전 탐색, 그 n퀸을 완전 탐색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첫 번째 행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네 가지. 두 번째 행에 놓을 수 있는 방법도 네 가지. 세 번째 행에 놓을 수 있는 방법도 네 가지. 네 번째 행에 놓을 수 있는 방법도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얘는 4의 4승이겠죠. 그 퀸이 4개라면 4의 4승이고 이 4라는 거를 일반화하면은 n의 n승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 탐색의 경우에는 시간복 주다가 5의 n의 n승이다. 네.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거예요. 모든 경우를 다 무식하게 다 해보는 거고 상태 정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1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이 조금 정리가 돼서 나타낸 거죠.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1번 행의 1열, 1번 행의 1열, 그다음에 2번 행의 3열, 2번 행의 3열, 그다음에 얘는 3번 행의 2열, 3번 행의 2열, 4번 행의 1열, 4번 행의 1열.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게 이, 그 왼쪽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으나 n의 n수는 연산 횟수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이제 유망함수를 정의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소개할 건 두 개의 아이디어. 때는 각 행에 동일한 열에 퀸이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는데 퀸이 여기에 배치되고 퀸이 여기에 배치되면은 각 행에 동일한 열에 퀸이 배치되는 거죠. 이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각 행의 퀸들이 대각선 방향에 겹치지 않도록 한다. 퀸이 여기 있다면은 여기에 놓여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놓여서도 안 되죠. 왜냐면 여기에는 이 대각선이잖아요. 이 상에 위치하면 안 되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퀸이 있다면은 이 대각선에는 위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 방향이 겹치지 않도록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확인하는 그 유망함수가 있으면은 백트래킹으로 이 n큐 문제를 풀 수 있겠다. 하지만 네 유망함수 설계까지 했고요. 세부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봅니다. 근데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1차원 배열을 활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거. 각 킹의 동일한 열에 퀸이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 지금 이게 어, 1차원 배열을 활용해서요. 각 행의 열의 위치를 저장합니다. 얘는 1행 1열이니까 1이 들어갔고 얘는 2행 2행 2열이니까 2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얘는 3행 1열이니까 1이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에 그 1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일단 앞에 거 있잖아요. 이 앞에 거 중에 1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 1열에 퀸을 놓기 전에 지금 이 세 번째 행의 퀸을 놓기 전에 어떤 걸 하냐면은 이 세 번째 행 이전 정보들 있죠. 이거를 반복문으로 순회하면서 똑같은 1열에 퀸이 위치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를 배열 기준으로 설명하면은 여기에 퀸 여기에 퀸을 놓기 전에 여기 이 이전 행에 대해서 이 지금 이 1열에 퀸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값이 1이 나오죠. 값이 1이 나온다는 거는 특정 행의 1열에는 퀸이 있다는 거고 이건 결론적으로 지금 세 번째에서 1열 놓으려고 하는데 1열에 퀸을 놓으려고 하는데 1열에 퀸을 놓으면은 중복된다. 퀸이 서로 공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답의 후보가 아니다. 이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각선인데요. 각 행의 킨들이 오른쪽 대각선 아래 방향이 겹치지 않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아까처럼 뭐 1행 1열이니까 1, 2행 2열이니까 2, 3행 3열이니까 3. 이거는 똑같고요. 대각선은 대각선인 경우는요. 대각선의 위치에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 행의 이동 거리를 dx라고 하고 열의 이동 거리를 dy라고 하면은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끼리는 dx랑 dy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대각선의 위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2행의 좌표 빼기 1행의 좌표 하면은 각각 행열에서 빼면은 2행의 좌표는 2 곱하기 2, 1행의 좌표는 1 곱하기 1, 죄송합니다. 2행의 좌표는 2, 2, 1행의 좌표는 1,1이므로 2 빼기 1, 2 빼기 1 하면은 이렇게 되고 다른 것도 해보면은 2, 2, 1, 1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어, 이게 나타내는 거는 도끼는 생을 차, 도끼는 열을 차, 열은 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의미하는 게 이거고요. 그래서 두키의 행의 차, 그러니까 두키의 열의 차가 같으면은 이 두키는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방향 기준으로 같은 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대각선 아래에도 있겠죠. 대각선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이거는 아까처럼 비슷하게 하면은 어, 한쪽이 플러스가 나오고 한쪽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서는 잠시만요. 왼쪽 방향으로 갈 때는 행도 dx도 증가하는 방향이고요. dy도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dx와 dy가 모두 양수인데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죄송해요. 이렇게 가게 되면은 dx는 증가하는데 dy는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dx는 마이너스 dy가 됩니다. 네, dx는 마이너스 dy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dx랑 절대값 dy랑 같은지 비교하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 처리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값을 구해보면은 부호가 전부 다르죠. 두 키는 행의차와 두 키는 열의차가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이걸 절대값 처리하면은 1,1, 2,2, 1,1이고 이 열의차가 같은지 비교해보면 전부 같죠. 그럼 이 같으면은 오른쪽 아래 대각선, 아니 왼쪽 아래 대각선 방향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방향 봤을 때는 그냥 행의차와 열의차가 같은지 봤고 왼쪽 아래 대각선 방향일 경우에는 행의차와 열의차의 절대값 차가 같은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동일한 열에 배치 않도록 않는 거는 그냥 배열의 값이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면 되고 대각선 같은 경우에서는 오른쪽 아래도 있었고 왼쪽 아래도 있었죠. 오른쪽 아래는 행과 열의 차가 같은지 확인했고 왼쪽 대각선 같은 경우에서는 어, 절대값 차가 같은지 확인했죠. 근데 그러면은 유망함수를 세 개를 만들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행과 열의 차가 같은지 확인하는 것도 행과 열의 절대값 차가 같은지 확인하는 걸로 그냥 퉁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걸로 한다 이거. 행과 열의 절대값이 같은지 확인하는 걸로 우리는 오른쪽 방향 대각선과 왼쪽 방향 대각선 상에 같은 퀸이 배치되어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같은 열에 퀸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은 각 열의 값이 같은지 비교하면 되고 대각선상에 퀸이 배치되지 되는지 확인하려면은 행 행과 행의 차와 열의 차의 절대값 차를 구하고 거기에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같은지 비교하면 된다. 그러니까 두 번만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네,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보드는 실제 퀸을 배치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 프린트 같은 경우에서는 퀸을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퀸이 위치에 있으면 Q를 출력하고 아니면은 점을 출력하게 되겠죠. 보드 i가 초기에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인덱스는 행을 나타내고 값은 열을 나타냅니다. 아까 보여드린 1차원 배열을 벡터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드 i는 j이면 쉽게 해석하면은 보드 i가 초기 값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어떤 값이면은 그 위치에 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Q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점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퀸을 출력하고요. 이제 세이브를 보겠습니다. 보드 i는 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1차원 별로 하는 게 낫겠다. 이게 보드예요. 보드입니다. 보드라는 배열이에요. 그리고 이게 X예요. X이고 여기에 인덱스가 로우입니다. 여기에 인덱스가 로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복문이 i는 0, 0에서부터 로우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여기까지 돌죠. 그러니까 로우 번째 위치에 퀸을 놓기 위해서 0에서 로우 마이너스 1까지 이 탐색을 하는 겁니다. 탐색을 하면서 뭘 보냐면은 콜이란 값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 이 로우라는 거에 콜을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콜을 넣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로우라는 행에 콜을 넣고 싶은데 이전에 그 특정 행에 콜 값에 해당되는 열 위치에 퀸이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우행, 로우행, 그러니까 로우행 콜열에 이미 그 퀸이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퀸이 위치해 있으면 리턴 폴스죠. 그러니까 특정 이미 콜이라는 열에 퀸이 배치해 있으므로 이것은 어, 그 로우 번째 행에 콜 열 위치에 퀸을 놓으면은 안 되겠죠. 중복되겠죠. 그래서 아까 아이디어 1에 해당되는 코드가 아이디어 1에 해당되는 코드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아이디어 1 그리고 2번입니다. 이 보시면은 뭐 그 F죠. F 절대값. 절대값이고 행과 열의 차이의 절대값이 같은지 비교하고 있죠. 이 같으면은 대각선상에 위치함으로 폴스를 받는. 네.
로우 번째 위치에 퀸을 놓으려면은 0에서 로우 마이너스 1번째 위치까지 퀸 정보를 확인하면서 같은 열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지, 대각선상에 내가 지금 놓으려고 하는 위치 기준 대각선상에 퀸이 있는지, 이거를 유망함수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어 1, 2이 모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랑 솔루션을 봤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은, 로우는 n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밑에를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세이프 할 때마다 로우가 플러스 1 되고 제기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행을 또, 그러니까 로우 번째 행에 퀸을 놓은 다음에 로우 플러스 1번째 퀸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인자로 받은 로우가 n이라는 거는 n번째 행까지 퀸을 모두 배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놓으려는 위치 기준으로 같은 열에 퀸이 있거나 대각선상 위치에 퀸이 있었다면은 is safe 함수로, 그러니까 이게 유망함수죠. 유망함수로 미리 확인을 하니까 로우가 n까지 못 왔겠죠. 하지만 로우가 n까지 왔다는 거는 is safe 함수로 매번 체크를 했음에도 n번째 퀸이 배치되는 동안 같은 열 혹은 대각선 상에 퀸들이 배치되는 일은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 모든 퀸이 배치된 상황이겠죠. 모든 퀸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솔루션을 뿔뿔합니다. 그러니까 찾았어. 그러니까 해의 개수를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솔루션을 뿔뿔하고 보드를 출력한 다음에 백트래킹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해를 찾은 경우가 아니면은 현재 행은 모든 열에 대해서 어, 퀸을 놓아보고 그 다음에 백트래킹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백트래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어, 완전 탐색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죠. 왜냐면은 무조건 그 문제에서 제시한 모든 경우에서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름 그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그래프로 구성하고, 그러니까 상태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 정의된 상태에서 해가 그 유망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아니, 유망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유망함수를 만들어서 유망한 경우에만 탐색을 하도록 만들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한 알고리즘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네, 알고리즘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네 가지 스텝 있잖아요. 네 가지 스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네, 트레이닝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쉬운 백트래킹 알고리즘은 그냥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에 따라서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당황하지도 않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트래킹 푸실 때는 상태 정의해보고 유망함수 구현하고 해결책을 확인하는 방법, 그 해결책을 확인했을 때 뭔가를 처리해야 하는 게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유망함수 조건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다음 상태를 확인할지, 네, 이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단계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백트래킹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